다음 소식입니다. 누구보다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연수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현직 지검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더욱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 체포된 피의자 은모양은 평소 피해자 장무군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장무군을 네, 검사실입니다. 네? 지검장실이요? 불길한 예감은 대체로 적중한다. 변호사가 뽑은 최악의 검사라는 건 바꿔 말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사들이 싫어한다. 즉 피해자 편에선 검사다. 그런 말이죠, 지검장. 예, 그렇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우리 녹음이 최고입니다. 자백도 가장 잘 받아내고 특히 무죄율이 가장 낮습니다. 공정의 수사에 임해서 정의를 실현해주게.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 내려온다. 찍어. 왜 살해했습니까? 계획적 살인인가요? 우발적 살인인가요? 살해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말씀해 보세요. 죽였다 안 죽였다 한마디라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헤어지자 그래서 살해한 겁니까? 머리 좀 걷어 보세요. 벗어 말씀 좀 보세요. 야, 찍어. 나는 은보인 씨 사정 너무 잘 알아. 장혜준 그 시기가 먼저 바람핀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날 밤 은보인 씨 심정이 어땠는지 진짜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말인데 안 먹혀요. 검사님 신문하는 거 한두 번 봐요. 회유 작전, 사탕 주고 얼르는 거. 현장에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이나 경찰 말고 사건 현장에 다른 족적, 지문, DNA 아무것도 없었어. 유일하게 은봉이 그리고 칼에 맞아 죽은 장희준 단 둘뿐이야. 이래도 네가 아니야? 어? 이것도 안 먹히는데. 그러니까 안 먹히잖아 이거. 아씨. 어차피 너는 기소될 거야. 동기 충분하고 알리바이 없고 살해 장소는 네 집. 다른 용의자는 없어. 어때, 충분하지? 그치만 저 정말 아닌걸요? 그딴 건 상관없어. 네? 무죄든 유죄든 은봉이 넌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을 거야. 그래야 내 인생이 안 꼬이거든. 검사님 저 믿죠? 전 검사님 믿어요. 검사님이 날 믿는다는 거. 검사님이 내 편이라는 거. 현재 나에게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거. 네 운명엔 그런 인연의 여자가 하나 보여. 만나면 아주 큰일 날. 네 인생을 확 박살내버릴 그런 여자. 미개해졌어? 네? 내가 미개해졌다고 사이비 땡중말을 믿으려고 하잖아. 은봉이 너 때문에. 그 여자가 누군데요? 만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이 여자가 그 여자구나. 만나면 알 거라더니 이제 알겠어. 바로 은봉이 너야. 검사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예. 피고인 은봉이는 2015년 5월 11일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수파 아파트로 피해자 장희준을 유인하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던 누나를 범죄자에게 잃었다고 한다. 너 이놈, 누가 아빠 법복을 함부로 이끌이치라 그랬어? 응? 만세. 하여 자연스레 검사가 된 나의 아버지는 흔히들 말하는 정치검사, 권력검사와는 담을 쌓은 채
오로지 형사 범죄만을 다루며 범죄와 싸워왔다. 그런 아버지는 내게 영웅이었다. 자신의 누이처럼 범죄의 희생양이 된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못다한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다. 난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다. 아버지처럼 범죄와 싸우고 단 한 명이라도 많은 범죄자를 잡고 그러다 어느 날 검사로서 죽는 것. 그런데 이에 본 검사는 최종 구형합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그리고 재판 내내 거짓말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법 제250조 살인을 적용해 징역 15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자백받고 기소해. 너 이거 기소 성공 못하고 법정 최고형 못 받아내면 너 옷 벗는다. 검사님 저 믿죠? 전 검사님 믿어요. 검사님이 날 믿는다는 거. 현재 나에게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거.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몇몇 정황의 증거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에 검사, 지금 변호인 최종 변론인 건 알고 있습니까? 검사가 왜... 재판장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지금 추가 증거라고 했습니까? 예. 사실은 그 발견된 흉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두 개의 흉기. 이 두 개의 흉기 모두에 피해자 장희준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다른 흉기가 발견된 장소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7km의 거리. 피해자 사망 시각과 구급대원 출동 시각을 고려해봤을 때 이 피고인 은봉이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흉기를 은폐, 유기하러 가기엔 도저히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흉기를 멀리 내다버려줄 제3의 공범이 있거나 이 피고인이 순간이동이라도 하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얘기란 뜻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왜 이 증거를 이제야 제출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배제했었습니다. 진실 여부보단 저한텐 공소 유지가 더 중요했었으니까요. 흉기가 두 개라는 건 그 둘 중 하나는 조작된 증거란 뜻일 겁니다. 이는 곧 증거 능력 상실을 뜻하며 이에 본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를 취소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과 족적 등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보면 피고인은 유죄가 확실합니다. 유죄를 주장합니다, 재판장님.
유죄를 주장해요? 제가요? 설마요, 재판장님. 무죄 주장했습니다. 무죄. 자, 다음 2017 고단 66390. 와, 쪽팔려. 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합의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리고 동정 전과가 없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동정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토커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우린 서로 너무나 좋아했었고. 그 후 그가 풀어놓은 그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와 비슷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한눈에 사랑에 빠진 그는 나랑 얘기 좀 해. 다신 나타나지. 나처럼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져야 했다.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하지만 나처럼 그녀의 곁을 배회했고 그러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 후로 1년 반 동안 나은 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엊그제 정말 우연이었어요. 서로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너무 어색했고 그러다 인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은아, 아니요, 우연일 리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만난 것 자체는 우연인 거 인정해요. 철저히 제 연락처, 위치 숨기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에 탄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전 알아요. 분명히 절 미행하려던 거예요. 제가 사는 곳, 제가 일하는 데를 알기 위해서. 가단 2520 원고 전성호 피고 이나은. 제출한 갑 제3호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 전성우는 손목에 주상골 골절로 전치 8주, 발목에 찢김 골절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치료비 8주간의 일실 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을 산정했습니다. 애초에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원고가 그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그 사고의 인과관계가 원고 본인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상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 금지 명령 이후 단 한 차례의 스토킹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버스에서 이뤄진 우연한 만남이었고요. 그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죠. 설사 우연한 만남이었다 하더라도 아는 척을 하는 것조차 접근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변함없고 상해를 입힐 권리가 없다는 것도 변함없는 사실이죠. 피고는 그동안 장기간 스토킹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아주 막심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를 밀친 행위조차 일종의 정신적 정당 방위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피고를 스토킹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물리적 폭력을 가하거나 손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 위해만이 폭력이 아니죠. 스토킹 그 자체가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스트레스이자 폭행이죠. 그저 가끔 아주 멀리서 지켜본 걸 폭행으로 매도하는 건 너무하지 않을까요? 왜 날 보지? 원치 않는 감시의 시선도 폭행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그 누군가가 나를 멀리서 지켜보고 미행할 때 느끼는 그 공포, 불안함, 불쾌감,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설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 그 덕에 피고는 모든 거처를 옮겨야만 했고, 그리고 주변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직장마저 포기해야만 했죠. 빙고, 내 얘기다. 이 모든 건 원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원고는 정말 우연히 역시 다 알고 있던 거죠. 내가 스토킹한 거. 재판을 빙자해서 지금 이거 다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죠. 원고 대리, 가능한 서로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 하고 묻고 있었어요. 합의를 애초에 거부한 건 피고 측입니다. 원고 전성우는 피고가 진정 어린 사과를 할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아니요, 피고는 원고와 대면 사과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또 어떠한 스토킹 행위를 할지. 그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원고는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그에 관련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뢰인과 상의 후에 연락하죠. 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합의 후 절대 이나은 씨의 연락처를 묻는다거나 가까이 가거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합의 이후에도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은 계속 유효한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나은이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해요. 스토킹은 하셨었잖아요. 전 나은이 보면 그냥 다 알아요. 나은이 기분이 어떤지. 나은이가 입은 옷, 머리, 나은이 표정. 그런 것만 봐도 다 알았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걸로 원고 측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요. 그리고 피고 측도 접근 금지 가처분 위반에 관한 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다 합의됐습니다. 두 분 동의하시죠? 네.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아니 근데 진짜 혼자 괜찮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먼저 가서 죄송해요, 변호사님. 아니에요. 가세요. 정말 감사했어요. 네. 유턴해주세요, 당장. 쌤, 빨리 가세요, 빨리. 정말 감사했어요. 어떻게 웃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인데 아무리 좋게 헤어졌다 쳐도 어떻게 웃어? 그게 가능한가? 멜로디. 주소만 알려주시면 제가 혼자 가보면 되는데. 아니 원고 측 대리 못 믿습니다. 네, 그럼 실례 좀. 그 찜찜한 예감의 근거는요? 전성우 씨의 표정들. 도무지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한 그런 표정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사소한 우연들? 우연? 예를 들면 아까 그 멜로디. 아직도 그 멜로디에 집착을 하네요. 그게 아니라요. 핸드폰 벨소리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나은이를 처음 만난 날 흘러나오던 그 노래를. 그래서 제 생각에 어쩌면 전성우 씨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나은 씨가 자기리에 같은 색의 옷을 입고 벨소리를 지정하고 그랬다고. 그게 다 자기한테 보내는 신호라고. 착각이 아니라 망상인 것 같은데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나은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보고 싶었어, 나. 나은아, 나 다 안다고. 나와봐. 나은아, 얘기 좀 해. 나은아. 문 좀 열어봐. 나은아. 나은아! 나은아! 이나은! 나은아. 나은아, 문 좀 열어봐. 나은아, 얘기 좀 해. 나은아. 전성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당신이... 오지 마. 방해하지 마, 제발. 날 방해하지 말라고 좀! 양봉이. 잠깐만.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패면 안 되잖아. 자,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올라가세요.